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부동산 줄임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투자에 관련된 부동산 줄임말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추진이라든가 사시, 그 다음에 관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추진은 추진위원회의 줄임말,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사시와 관처는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사시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지역 관처 받았어? 관리처분 인가를 득했니? 요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이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이거 기니까 그냥 도정법. 네,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찍었는데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을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에서 물딱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딱지. 이거는 뭐냐면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인데 구입을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매매는 되는데 내가 이 물딱지를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없어.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딱지를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뚜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줄임말은 아닙니다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데 위법한 건축물, 불법 건축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 대상이 권리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거나 내지는 1981년 3월 전 항공사진에 촬영돼 있거나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면 이것도 당연히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허가 건축물 대신에 무허가 건축물은 장점이 뭐냐면 좀 저렴하죠.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굉장히 매매가 자체가 쌉니다. 근데 나중에 향후에 감정평가 받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내 땅이 아닌 곳에다가 건물을 무허가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없고 건물은 한 40년, 50년 된 거니까 낡은 것들이다 보니까 평가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입하는 금액 전체가 대부분 다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매입할 때 다른 비싼 물건보다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꾸준히 잘 올라요. 어쨌든 이런 거를 뚜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추가 분담금의 약자예요. 내가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때 내 헌빌라를 주고 내지는 내 헌 땅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의 가격이 당연히 헌빌라보다 비싼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 차익분을 납부하는 게 추가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P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말 그대로 알파벳 P. 이거는 프리미엄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P라고 보통 합니다. 프리미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피,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없는 거. 마피,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된 거. 그 다음에 초피는 뭐 분양받자마자 처음에 생긴 피, 초반에 생긴 피,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잘 좀 생소하실 텐데, 손피라고 있어요, 손피. 손피는 매도자가 매매를 하고 세금도 제하고 이것저것 공제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얻어낸 프리미엄,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손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에는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리고 공주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주가? 공주가도 재개발에서 많이 나오는데 공동주택가격, 공주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썩상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단순 줄임말은 썩은 빌라, 썩은 상가인데 실제 뭐 썩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 좀 오래된 상가, 오래된 빌라 이런 것들을 썩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 투자도 많이 해요. 일단 저렴하고 일단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는 물리적 현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멀쩡하고 커다란 비싼 거 사는 것보다 무허가 건축물도 사는데 당연히 썩상도 사겠죠. 그런 형태로 많이들 구입하더라. 자, 그 다음에 국평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국평? 국평은 뭐냐면 국민평형을 얘기합니다. 국민평형이면 아파트로 따지면 33평 아파트가 되고 전용으로 25.7평 되는 건데 보통 다른 말로 84라고도 해요. 왜? 제곱미터로 따지게 되면 84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국평, 84 이런 것들은 그러한 형태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R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로얄동,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을 얘기하고 R이 3개도 있어요. R. 트리플 R이죠. 요건 뭘까요? 요거는 로얄동, 로얄층, 그리고 로얄 라인입니다. 라인도 중요하죠. 향을 봐야 되니까. 동층 향을 다 보는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인데 뭐 북향이야. 뭐 아파트는 북향 없지만 주상복 같은 거는 동북향, 서북향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동도 제일 좋다고 하고 층도 좋아.
근데 북향이야. 이러면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RR만 보는 게 아니라 R 3개까지 보는 거죠. 로얄동, 로얄층, 로얄 라인까지 보는 게 RR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 보면 RRLV도 있고 RRRV도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로얄동, 로얄층, 레이크뷰. 예, 호수뷰를 보는 거고 RRRV는 로얄동, 로얄층, 리버뷰. 예, 한강뷰. 진짜 끝내주죠. 로얄동, 로얄층에 있으면서 한강뷰까지 보게 되면 진짜 비싼 아파트겠죠. 예, 그런 형태들을 저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배라고 있습니다. 배배. 요거는 이제 배액 배상. 배액 배상이라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가가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변심에 의해서 어떤 조건 달성이 안 돼서 협의로 한 게 아니라 매도자가 단순히 갑자기 팔기 싫어졌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안 팔아.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 계약금만큼 배액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으면 매도자가 계약 안 해요 하게 되면 받은 1,000만 원 당연히 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위약금 쪽으로 계약금만큼 1,000만 원을 더 얹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배액 배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실무라기보단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배배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 다음에 풀옵, 무옵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 옵션은 다 있는 거. 풀 옵션. 네, 그리고 무옵션은 옵션이 없는 거죠. 옵션이라는 것은 뭐 세탁기, 냉장고, 신발장,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 계약, 업 계약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운 계약은 실제 매매 금액보다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업 계약은 반대겠죠. 5억으로 서로 간에 사인 간에 5억짜리 계약을 해서 5억으로 돈이 주고 갔는데 계약서는 7억으로 썼다. 이건 업 계약. 3억으로 썼다. 이건 다운 계약. 예전에는 이게 솔직히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 단속도 심해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주담대라고 들어보셨죠? 주담대. 주담대가 뭐냐? 주택담보대출. 요거는 뭐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실 거고 중대라고도 있습니다. 요거는 중도금 대출을 얘기해요. 마통은 뭐 굳이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 쪽을 보게 되면 주임사라고 있습니다. 주임사. 이게 뭐죠? 임대사업자이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죠?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또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임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는 일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명칭보다 이 줄임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더 익숙할 텐데 종부세. 예, 이런 것들을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한 얘기고 양도세도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쓰는 말이죠. 이거는 줄임말이 오히려 더 우리가 익숙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 중에서 O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P? OP가 뭐죠? 오피스텔의 약자예요. 그리고 모하라고 있습니다. 모하. 모하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모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복. 주복은 주상복합.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복이라고 보통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생숙은 뭘까요? 네,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산은 지식산업센터를 얘기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소위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네, 아파트형 공장. 근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은 옛날에는 혼용해서 썼다가 2011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쯤 2011년도인가 봐요. 그때쯤부터는 정식으로 쓰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표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근생 들어보셨나요? 근린 생활시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미용실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뭐 사진관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근린 가까운 곳에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가까운 상가 이런 것들을 보통 근생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줍줍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줍줍?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도배가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청약에서 이게 뭐 미계약분이라든가 미분양분 이런 것들을 분양권을 구입하는 거, 내가 이제 청약통장 쓰지 않고 구입하는 것들을 보통 줍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동산 용어들이 줄임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다 일일이는 찾아내지 못하니까 만약에 보시면서 요 얘기는 설명 안 해주셨네 하는 것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